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번개 불빛. 이 낙뢰가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서핑 등을 즐기던 관광객들을 덮쳤습니다. 모두 6명이 감전됐는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해변가인데다 전기가 잘 흐르는 젖은 모래까지 있어서 화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손인혜 기자입니다. 바닷가로 구급대원이 출동합니다. 양옆엔 서핑보드가 널브러져 있고 젖은 모래사장 사이로 물 웅덩이도 보입니다. 쓰러진 사람은 들것에 실려갑니다. 강원 양양군 설악해수욕장에 낙뢰가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33분. 설악해수욕장에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앰뷸런스, 소방차, 소나기가 천둥 번개가 계속 쳤어요. 큰 사고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낙뢰를 맞아 감전된 사람은 20대에서 40대 남성 6명. 5명은 서핑을 끝내고 반경 30m 해변에 옹기종기 앉아 있었는데 전기가 잘 통하는 젖은 모래 위로 벼락이 치자 감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과 떨어져 있던 20대 남성은 우산을 쓰고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 중 모래사장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40대 남성도 중상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고 물가인 해변은 낙뢰 위험이 크지만 사고 당시 지자체나 해경의 대피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없었고 저희 해변에서 따로 저희끼리 다 나가라고 통지했어요. 평소에도 기상이 안 좋으면 주변 서핑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을 알려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최근 이렇게 낙뢰를 동반한 비구름은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 여름은 불안정한 대기 상황으로 천둥, 번개, 낙뢰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와 우박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처럼 피서철에 해변을 찾을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천둥 소리에 선수들은 두리번거립니다. KLPGA 경기 중 기상 악화로 선수들이 몸을 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3시간 14분간 경기가 중단된 겁니다. 경기가 치러진 곳은 낙뢰 사고 해변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어제 사고가 일어난 시점을 전후에 확인해본 낙뢰의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간 동안 사고가 발생한 양양군에 62회, 전국에서는 1605회의 낙뢰가 기록됐습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강수 패턴 자체가 아열대성 기후구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패턴일수록 순식간에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지고 소낙성 강수가 쏟아지고 국지적인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낙뢰는 통상 7, 8월에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6월에 빈도가 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고가 난 곳처럼 해안가에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뚫려 있는 곳, 공개되어 있는 벌판이라든가 사실 해변가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은 전도가 되니까 수분기가 촉촉한 해변에서는 충분히 그 해변을 따라서. 한국전기연구원 지침에 따르면 수상활동 중 낙뢰를 만났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배를 타고 있다면 돛대 같은 높은 구조물에서 최대한 떨어져 가능한 배의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중국이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 결례를 넘어 내정 간섭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한 데 대한 항의성 맞불 조치입니다. 이런 중국은 깊이 반성하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겼는데 국민의힘은 안하 무인에 이은 중국의 적반하장은 민주당의 굴욕적인 중국몽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차관보급인 눅룽 부장조리가 정 대사를 만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의 교류에 한국 측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우려와 불만의 뜻을 전했습니다. 싱 대사의 임무는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견해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각계각층과 폭넓게 교류하는 것이라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두두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도발적인 언행에 유감을 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측이 양국 관계 문제점을 깊이 숙고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우리 측의 책임도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눅룽 부장조리와 만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싱 대사의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12년 전 당시 이미 사과를 받고 친구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학교 폭력 피해자가 아니니 낙인 찍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로 거론된 당사자가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자신과 이 특보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일반적인 학폭과 다르다며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 찍혀 힘들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 사실이 담긴 진술서에 대해서도 자신이 쓴 건 맞지만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고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쓴 것으로 다른 친구의 사례와 섞어 쓴 부분이 있고 이 특보 아들과의 다툼에서 자신이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특보 아들에게 사과를 받고 화해한 상황에서 뒤늦게 전학 조치 소식을 듣고는 학교에 찾아가 읍소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피해자라면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달라 읍소하거나 지금까지 교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보를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언급하며 학폭 논란을 꺼내든 민주당은 당사자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판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학폭 피해자가 최소 4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예고한 겁니다. 큰 틀의 이 학폭의 본질은 개인의 입장 존중하지만 4분 이상이라는 것 속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 특보가 과거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이래경 씨가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민주당 혁신위원장 자리가 이르면 내일 채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래경 사태를 감안한 듯 시민운동가 대신 학자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온다 해도 계파 갈등이 봉합될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새 혁신위원장을 발표합니다. 혁신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의원총회 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인한 계파 갈등을 가능한 빨리 봉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종 후보군에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래경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계파색이 옅은 학자군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새 혁신위원장을 의총전에 발표하는 건 이래경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덮으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무색무취한 혁신위원장은 더 휘둘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을 수박에 비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차기 총선 출마자들을 포함해 당내 갈등 조장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찾았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조 전 장관을 마냥 환영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부딪히고 사저 앞에서 손을 꼭 맞잡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조 전 장관에게 빚을 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 출마 지역으로는 거주지인 관악갑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출마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5년에 대해서 국민께 속죄하고 죗값을 달게 받는 것이 당신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반기는 분위기 속에 문 전 대통령이 총선용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열왕여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가 답할 차례. 무엇에 대해 답을 달라는 거죠? 네, 바로 가상자산 관련 의혹입니다.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수세를 겪었던 민주당이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역공을 펴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가상화폐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데 김 대표가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는 글을 올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SNS에 아들은 해당 회사의 주식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회사원일 뿐이며 과세 유예 주장 역시 아들이 입사하기 5개월 전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근거 없이 아들을 물어뜯어서야 되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주장을 보니까 모두 아들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요.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맞받았는데요. 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며 거들었습니다. 제발 제 눈에 들보부터 돌아보십시오. 아들의 성매매, 상습 도박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아들을 화천대유의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받았습니까?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침묵.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님은 누굽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최 전 함장은 오늘 SNS에 천안함 안보견학 해설 사진과 함께 님의 침묵과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은 사태를 계속 악화시킨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저희가 직접 최 전 함장에게 연락해 의미를 물어봤더니요. 당대표는 묵묵부답이고 강성 지지자들은 결집해서 악플을 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했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과를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가 여전히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이 최 전 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처럼 당 책임자인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라는 겁니다. 이런 분란을 일으켰으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발언을 해야죠. 사과를 하고. 그렇게 그쪽은 저를 그런 식으로 책임자로 공격하면서 자기들 책임자를 왜 옹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대표 사과를 포함한 최 전 함장의 요구사항을 이미 거부한 바 있습니다. 최 전 함장은 내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1년 중 6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보다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영령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있는 벤치 근의 기둥이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벤치 근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벤치 근해에는 3명이 앉아 있고 1명은 뒤에서 밀어줍니다. 근해 앞에선 한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 근해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벤치 근해 전체가 앞으로 쓰러지고 근해 앞에 있던 아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오후 3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 근해 기둥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려가는 거. 피 엄청 흘리면서 실려가길래 큰일 났나 보다. 경찰 분들이 다 계속 다 사진 찍고 가고. 이 사고로 12살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학생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놀이터에는 숨진 아이를 비롯해 7명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등 11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난 아파트는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축 단지였습니다. 통째로 쓰러진 벤치 근해 기둥의 단면은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기둥이 잘렸습니다. 단면이 생겼습니다. 앞에는 그냥 앉아있었어요. 경찰은 넘어진 벤치 근해 기둥의 절단면 파손 형태 등을 확인 중입니다. 또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관리 부실 등은 없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우리나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인 부부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 구독자가 25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방송 30대 여성 진행자 A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입니다. 최근 지인과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A씨 시신은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인근 무릉덩이 주변에서 붉은색 돗자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로 푸놈펜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시신 유기는 인정했지만 의료사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병원을 찾은 피해자가 혈청주사를 맞고 입원했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뒤 사망했다는 겁니다. 중국인 부부는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인근 무릉덩이에 시신을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교민 사회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얼굴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뭐 부탁이라든가 다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좀 수사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죠. 어차피 뭐 한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와 동행했던 지인을 조사하고 시신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도 파악 중입니다. A씨의 계정에는 사망 소식을 들은 팬들의 추모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주말을 맞아 놀이공원 찾는 분들 많을 텐데 아찔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십 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춰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이용객들로 가득한 롯데월드. 어젯밤 9시 50분쯤 실내 놀이기구가 운행 중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기구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12m의 4D 놀이기구로 탑승객 한 명이 작동 중지 10분여 만에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롯데월드 측도 비상조치에 나섰고 사고 발생 30분여 만에 탑승객 33명 모두 부상 없이 구조했습니다. 한개 근로상의 룰이 있어서 직원들 인력 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기본적으로 매일 점검, 오픈 전 점검, 그리고 오픈 중간에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 놀이기구는 2017년에도 작동 중 멈춰 이용객 70명이 2시간 넘게 갇힌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구 내 이물질 감지로 열차 작동이 중지됐고 2018년에도 롤러코스터가 레일 중간에 멈춰서 소방대원이 구조해야 했습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 처음 사고도 아니고 점검이라든지 시설 교체라든지 그래서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저희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 측은 사고가 난 기구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원인 파악과 시설 점검을 마친 뒤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요즘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 때도 마찬가지지만 충전할 때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현관. 불에 타 뼈대만 남아있는 전기 자전거가 하얀 소화기 분진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보인다는 소방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한밤중 화재에 아파트 주민 62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1시경에 사이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탄내도 많이 나고 소방차도 많이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저층부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를 많이 하셨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충전기에 꽂아둔 전기 자전거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충전하는 그 과정에 과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충전. 또 소화기도 일정대로 해서 우리 경비원이 갔다가 경비실에서 가져가고 2개를 쏴서 진압을 한 거죠. 지난 4월 광주 한 아파트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 벽면 등이 타기도 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연간 10만 대 넘게, 전동 킥보드도 매년 20만 대가량 팔리면서 화재 역시 덩달아 급증하는 상황. 배터리가 물리적 충격을 받아 열폭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재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나 미인증 충전기 사용 등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충전보다는 한 80% 정도 충전이 되었을 때 충전을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침 중이 아닌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화재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현관문이나 비상구에서 충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외국인 20여 명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 10명이 20cm에 불과한 경찰 지구대 창문을 통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뒤를 이어 또 다른 남성 3명도 빠르게 달려가는데 모두 맨발입니다.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명이 오늘 오전 6시 10분쯤 광주 경찰 지구대에서 탈출해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15도가량 열리는 지구대 회의실 20cm 창틈 사이를 한 명씩 빠져나왔습니다. 한 놈 한 놈 나가는 걸 이제 막아줬겠지. 틈이 한 20cm 정도. 도저히 여기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당시 지구대엔 8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3명 중 10명이 도주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주택에서 외국인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자전거 누워있었는데 누워서 구강청을 하더라고요. 좀 썩는 줄 알았어요. 나와 봤더니 경찰분들 와 계시더라고요.
이들을 지구대로 이송했는데 인원이 많아 창살이 없는 넓은 회의실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감시하는 경찰도 CCTV도 없었고 수갑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90명을 투입해 도주한 10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지구대 감시 태만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태입니다. 오늘 7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모여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참 씁쓸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학술 대회였습니다. 경영난의 소아과 폐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미용 클리닉 한 50개를 직영점으로 갖고 있는 사업가가 내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등 해외 병원 설립에 대한 강연, 꼼꼼히 메모하며 귀를 기울이는 참석자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입니다. 휴일 이른 아침부터 열린 오늘 학술대회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7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내과 1타 강사의 족집게 특강에 이어 보톡스 핵심 포인트, 당뇨병, 하지 정맥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소아청소년과 탈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소아과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으셨고,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는 줄고 있는 데다 성인 질환처럼 비급여 항목도 없고 수가도 수십 년째 제자리라 소아과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소아과가 6개가 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다음 폐업을 하게 될 차례가 제 차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소아과 환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전국 소아과 병원 662곳이 문을 닫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붕괴되고 있는 소아과, 아픈 아이들을 안고 애타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농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외국인 근로자 없인 한 해 농사도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농민 입장에선 불법 체류자도 감지덕지입니다. 현장 카메라 공국진 기자입니다. 나주 배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배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영농초를 맞아 농장들마다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일손 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지마다 밤톨만한 어린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크기도 키우고 병충해를 막으려면 봉지 씌우기는 필수입니다. 작업하는 사람은 농장주 말고는 모두 외국인.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명을 지원받아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일정도 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마음 놓고 안심이고 그러는데 이제 못 마시신 분들은 상당히 예가 타고 힘들다고 봐야죠. 정부가 올해 전국 지자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양파밭. 땡볕에서 양파 줄기 제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업자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밭주인은 민간 중개업자들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13명을 고용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든 아니든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일당은 15만 원 이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부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일당 11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약속을 깨고 오지 않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처음에 틀려가지고 지금은 비 온다고 그러면 가격도 올리고 또 딴 데로 가버리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걸로 가버려. 툭하면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골치입니다. 마늘을 7명이 캐러 왔고 가서 마늘 얼마나 컸는가 보니까 3명은 도망가 보더라고요. 외국인 수급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참혹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두고
민간 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꾼을 필요로 하면 하루 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내가 어떻게 조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툼이 돼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일어났죠.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 사태는 심화되는 상황. 인력 수급을 늘리든지 기계화로 필요한 일손을 줄이든지 하는 근본적 대책 없이는 농촌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웃으면 농촌 일은 이제 손 놔야 돼요. 현장 카메라 공진입니다. 오는 13일은 BTS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입니다. 세계 곳곳의 BTS 팬클럽 아미들이 이른바 성지순례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외국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BTS 멤버 사진으로 도배된 서울 논현동의 한 식당 앞. 오전 8시 반부터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BTS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자주 찾았던 밥집으로 알려져 팬들에게는 이른바 성지순례 장소로 꼽힙니다. For the 10th anniversary events, we're just here for 4 days. We went to the beach where they took the album cover and the Butter Beach yesterday. 오는 13일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BTS 팬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BTS 데뷔 10주년 축제 등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BTS 멤버들이 머물던 3층짜리 숙소를 개조해 만든 갤러리 겸 카페도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Who's your favorite member? Jungkook. He's talented, he has a nice voice, and he's good looking. Very happy going around the streets, shopping also taking pictures. 오후 1시에 이미 인기 메뉴인 빵이 동났을 정도입니다. 한 일주일 사이 동안에 저희가 평소보다 한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당연하고 이제 일본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팬들의 방문이 늘면서 서울 시내 한 3성급 호텔의 12일부터 19일까지 투숙률은 전주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We're really just gonna go shopping and explore the area. She already bought the BTS album. BTS는 오늘 SNS에 10년간 함께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TS와 함께 10주년을 축하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2013년 수족관에서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입니다. 최근 두 돌고래의 건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그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등 지느러미에 1번 표식이 새겨진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2번 표식의 춘삼이도 동료 돌고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9년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제돌이와 춘삼이는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방류 10년째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다행히 야생무리와 방류 이후에 바로 잘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내오고 있고, 춘삼이는 암컷 남방 큰 돌고래인데 그동안 새끼를 2번이나 낳아서 또 잘 키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연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는 모두 8마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족관 생활이 짧았던 4마리는 자연에 적응했지만 20년 가까이 수족관에서 살았던 대포와 금등이는 방류 직후 사라졌습니다. 17년간 갇혀있다 지난해 방류된 비봉이도 행방불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에 이어 4월 비봉이 탐색 조사에서도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제돌이나 산팔이나 가능했던 이유도 그 원래 속해 있던 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야생에서 성체로서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방류를 했는데, 국내 수족관에는 큰 돌고래와 벨루가 등 고래 21마리가 남은 상황.
철저한 조사, 훈련을 바탕으로 각 고래에게 맞춤형 방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국 PGA와 사우디아라비아 리브의 골프 전쟁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백기를 들고 사우디에 선물을 준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사우디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허리를 굽힌 겁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미중 패권 전쟁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We just realized that we were better off together than we were fighting or apart.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신생 투어 리브가 94년 전통의 미국 PGA 투어와 합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작년 6월 첫 대회를 개최한 리브는 고액 상금과 계약금으로 필 미켈슨 등 주요 선수를 빼돌렸고 PGA는 이들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소송까지 벌이며 충돌하던 두 단체의 갑작스런 합병으로 사우디는 사실상 미국의 자존심 중 하나인 골프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연봉 2,800억 원의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를 자국 리그로 모셔온 사우디는 최근 비슷한 연봉으로 프랑스 축구 스타 벤제마를 품어 세계 축구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축구와 골프,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을 내세우며 국가 산업 다변화를 목표로 돈다발을 뿌리고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리브 투어 1년 예산은 1조 230억 원. 사우디 국부펀드가 프로축구 리그에 작년 투자한 돈은 3조 3억 원이 넘습니다. 스포츠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오일머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PGA와 리브의 합병이 발표된 날, 사우디 땅을 밟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in this region to stay, and we remain deeply invested in partnering with all of you. 2018년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슈크지 피살 사건의 배우로 미 정보당국이 지목했던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70년 양국 동맹에 생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중국. 중동 내 두 패권 국가인 사우디와 이란은 최근 중국의 중재로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도 합의했습니다. I appreciate the government of China for the initiative for the reestablishment of.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값마저 치솟자 미국은 자존심을 접고 사우디의 손을 내밀었고 미국 내 반발에도 두 골프 단체의 합병은 전격 선언됐습니다. It ought to be supporting the 9/11 families rather than merging with an organization that tried to smear them, as the LIV organization did. 중국을 전방위 압박 중인 미국으로서는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 문제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중국을 제어하겠다는 것,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 의존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사우디의 행보로 오일머니를 품으려는 미중 사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이번 주 날씨 키워드 잦은 소나기와 30도 안팎의 낮더위입니다. 먼저 소나기는 조금 내리는 지역부터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겠습니다. 5에서 50mm가량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내리겠습니다. 그 밖엔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가 낄 전망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도 오늘과 기온이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에겐 소아과 진료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땡 하고 맞춰간다? 그날 진료 땡칩니다. 아파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가며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애교입니다.
경영난으로 문 닫는 곳이 늘면서 하루 진료 환자가 제한되다 보니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냐? 의사들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수익은 줄어들고 떼쓰는 아이 달려가며 진료하기는 힘든데 평판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째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